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윤석열이 어저께 이제 2030을 만나서 탈이념을 배웠다. 2030으로부터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함정이 많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빠른 소리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 지금 정치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국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1세기의 정치 전선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해체냐 가치냐예요. 디컨스트럭션이냐 밸류냐. 이제 이걸 윤석열이 어저께 2030으로부터 탈이념을 배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우리 같이 이제 중국이나 그 북한을 바로 옆구리에 끼고서 살아가는 그런 조건에서 과연 탈이념이라는 게 가능하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케이, 탈이념 할 수 있어. 뭐 공산권 다 망했고 혁명적 공산주의는 거의 다 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상하게 변형된 공산주의가 남아있는데, 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냉전이 끝났다는 뜻에서는 탈이념 말일 수 있어. 그러면 탈이념이면 다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서 잠시 이제 니체를 좀 패러디하고 싶습니다. 흔히 니체를 이제 무도덕을 가르친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아모랄리티. 실제 니체가 이제 그 나중에 정신이 붕괴하기 직전에 쓴 극언으로 이루어진 책이 있어요.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봐. 이런 뜻의. 그 책에 보면은 나는 사람들에게 무도덕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선악의 구분이 파괴된 그런 지평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니체가 무도덕을 찬양했냐? 아닙니다. 니체 이런 얘기합니다. 그나마 있었던 전통적인 선악 구분을 내팽개치고 짐승으로 변한 자들이 한둘인 줄 아냐. 그러니까 니체의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참으로 통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윤석열한테 묻고 싶은 게 이 얘기예요. 그나마 있었던 이념적 틀마저 내팽개치고 짐승으로, 종북으로, 종중으로, 친북으로, 친중으로 변한 그런 자들이 한둘인 줄 아냐. 이 말을 묻고 싶어요. 그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뭘 물어야 되냐. 탈이념 좋다 이거예요. 그럼 탈이념 하면 그 다음에 뭐 할래? 혹은 탈이념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그럼 우리가 거기서 가치지향성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우리가 이념을 버린다면 그 버린 만큼 가치를 더 높이 쳐들어 섬겨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가치냐? 전 두 컨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두 개의 컨. 하나는 컨텍스트, 문맥. 다른 하나는 컨디션, 조건. 삶의 문맥과 조건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가치들이에요. 삶에 유리한 가치들. 근데 우리 삶이 현대 문명 속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예요. 다시 말하자면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시장, 민주주의, 신앙, 종교에 대한 존중.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말을 하더라도 2030으로부터 탈이념 시대의 그런 그 젊은 심리의 특성을 봤다. 또한 겉으로 무도덕한 거 같이 보여도 젊은이들이 참으로 삶의 보탬이 되는, 삶을 이롭게 해주는, 삶을 살찌우게 만드는 그러한 가치를 향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또한 동시에 본다. 우리가 탈이념을 얘기한다면 동시에 어떤 가치를 섬길 것이냐라는 문제가 더 그만큼 더 탈이념 한 만큼 그만큼 더 절실해지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참 멋있는 말이었어요, 그 말이. 근데 뒷말이 없이 가치를 섬긴다는 말 없이 탈이념만 강조해 버리니까
야, 아무리 뭐 산토끼 잡으러 튀어다닌다고 하더라도 저 정도면 이제 조금 더 가면 이제 죄를 넘겠네. 위험해지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자, 쟤들도 같이 많이 얘기하잖아. 민족 얘기하고 평화 얘기하고 뭐 환경 얘기하고 치유 얘기하고 희망 얘기하고 행복 얘기하고 뭐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뭐 이랬나? 아무튼 그런 식의 멋있는 말들 많이 쓰잖아요. 어떤 가치지향적인 말들. 그럼 쟤들도 가치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가치를 얘기합니다. 기후변화 얼마나 멋있는 가치예요. 인류 생존 아니에요. 지금 인류가 인류가 멸종할 위기가 닥치고 있다. 따라서 이 위기를 직시를 해야 된다. 얼마나 참 절절한 가치를 얘기합니까? 생거짓말이어서 문제지. CRT 우리 서구 문명과 현대 문명과 미국과 서방 사회는 이 빌어먹을 놈의 백인 우월주의, 식민주의, 인종차별, 노예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되어 온 나라며 지금도 그러한 요소들이 사회 곳곳에 깊게 뿌리박아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멋있는 가치지향적 단어의 나열이에요. 젠더 평등. 사람이 성적 취향이라는 건 왔다 갔다도 하고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여자로 태어나기도 하지만 그 심리의 세계라는 건 오묘해서 남자가 여성으로 느끼기도 하고 여성이 남성으로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1시간 간격으로 남녀를 번갈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초 간격으로 번갈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성적 취향과 성적 충동에 모두 평등하게 우리 전부 따뜻하게 뜨뜻하게 부비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젠더 평등 아니에요. 얼마나 그럴듯한 가치지향적 단어의 나열이에요. 근데 이게 짝퉁이라고요. 왜냐? 삶의 문맥과 삶의 조건을 파괴하고 황폐하게 만들거든요. Context of life, 삶의 문맥. Conditions for life, 삶의 조건을 파괴하고 황폐하게 만든다고요. 가치지향적인 듯이 들리지만 가치를 코스프레하지만 실은 삶을 해체하는, 우리가 해체주의라 그러면 해체당하는 것은 삶 그 자체예요. 삶의 문맥과 삶의 조건이 해체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거기를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evil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까 무한해체가 내세우는 그런 가치는 실은 굉장히 가치지향적인 말들 내세우는데 짝퉁가치다. 왜냐? 삶의 문맥과 삶의 조건을 파괴하고 황폐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론이 폐지하고 한마디로 줄이면 오케이, 우리 탈이념의 시대 맞아. 뭐 혁명적 공산주의 없어진 지 오래돼. 맞아, 그거 한 30년대 초산 혁명적 공산주의 없어진 지. 그러나 혁명 없는 사회의 절대적 아주 살벌한 무한해체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야. 그런 세상이야. 자, 그런 무한해체가 지배하고 있는 인간이 무도덕의 지평에서 뒹굴거리게 만드는 그 무도덕의 지평에서 뒹굴거리다가 계속 옆에서 앙심과 분노를 부채질하는 개돼지 세뇌, CRT, 그 다음에 젠더 평등, 기후변화 이런 개돼지 세뇌에 홀딱 홀려가지고 인간이 무한히 개돼지화되는, 좌좀 개돼지화되는 이런 세상. 그러니까 이런 탈이념의 세대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은 20, 30대에게 우리 기성세대가 확실한 주류가치를, 진정성 있는 주류가치를 제시하지 못한 게 내가 참 죄스럽게 느낀다. 윤석열이 입에서 그 정도 얘기는 나와야지. 좀 하다 마셨어, 말씀을. 그래서 섭섭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1세기의 정치 기적이 뭐냐. 이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지향 민초의 등장입니다. 그냥 말씀드릴게요. 2010년 삼성 안드로이드 폰 나오기 전에는 이게 이제 스마트폰을 기점으로 잡다 보니까 아니, 가오가 있죠. 어떻게 아이폰에 2007년 아이폰을 잡습니까? 그래서 뭐 감옥에서 고생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삼성 안드로이드 폰을 기점으로 잡았습니다. 2010년. 그 이전에는 내러티브 기반 민초운동은 좌파의 전유물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 우파 쪽의 민초운동은요, 부국강병, 막무가내 애국주의, 우리나라 잘 살면 돼, 세계 최대, 세계 최강, 세계 최고 부자 이거 만들면 되는 거야. 가치지향 없이. 부국강병 안에는 가치지향이 없잖아요. 물질에 관한 얘기지 가치에 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또 이제 선진 열강으로 가면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게 국가주의나 극우적 국수주의가 깔려 있다고요. 그 배경에. 그 전에 우파 쪽 민초운동은 그 냄새가 났었어요. 어떤 근사하게 보이는 내러티브에 바탕한 민초운동은 좌파 전유물이에요. 이때 내러티브라는 건 뭐냐? 스토리예요. 그럼 스토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도덕 철학, 정치 철학, 미학, 역사 해석 이런 걸로 다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도덕 철학은 뭐냐? 인간은 어떤 존재야? 이게 도덕 철학이에요. 따라서 인간은 계급투쟁의 피바다 속에서 몸부림치다 쓰러져가는 욕망의 짐승이다. 라는 것도 도덕 철학이에요. 그게 막시스트 도덕 철학이에요. 정치 철학. 도덕 철학을 정치적 차원에서 해석해낸 거예요. 따라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주체성과 인간으로서의 인생의 보람은 이 빌어먹을 놈의 계급투쟁의 최종 단계인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최종 계급투쟁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거다. 이게 막시스트 정치 철학이에요. 미학. 예를 들어서 아직 이러한 역사적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공산주의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쫓겨서 그냥 현실에 파묻혀서 살던 사람이 일정한 계기를 통해서 세상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드디어 혁명의 전사로 거듭나게 됐도다. 이게 막시스트 공산주의 미학이에요. 그게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혁명 전사로 각성해가는 계급의식의 개화. 그게 걔들이 말하는 가장 아름다움의 그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걔들은. 역사에서 욕망의 동물, 피바다 속에서 계급투쟁 피바다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것이 인류 역사다. 이게 쟤들은 그래서 내러티브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시스템적으로.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 1871년 파리 꼬민에서부터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정도까지입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원단이고요. 그걸 변형된 모택중주의, 그것도 변형한 김일성주의가 이제 그 파생들이죠. 이 특징이 뭐냐면 도덕 철학, 정치 철학, 미학으로 이루어진 풀 세트 시스템인데 이렇게 하면 뭐냐면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인류의 역사는 어땠었고 인간은 어떤 정치적 사회적 실천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되니까 이게 일종의 구원론이 돼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인간과 우주 전체를 설명해요. 믿거나 말거나 레닌의 가장 철학적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유물론과 경험 비판론, Materialism and Empirical Criticism이라는 책인데 거기 보면 공간론, 시간론을 얘기를 해요. 공간과 시간은 절대적이다. 레닌이 그렇게 쓰는 바람에 소련은 거의 망할 때까지 상대성 이론을 탄압했잖아요. 상대성 이론 가지고 원자폭탄은 만들어도 상대성 이론을 떠들면 감옥에 보냈어요. 물리학자들을. 그러니까 이게 우주론까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를 박해하죠. 우리가 구원을 약속하는데 왜 너희들이 유사상품 파냐 이거지. 그 유사상품의 브랜드가 왜 예수야. 대표 브랜드 예수. 뭐 야훼. 뭐 시타르타. 부처. 뭐 그다음에 이제 저기 신강 위그로 이제 하듯이 이제 뭐 저기 마호메트. 이게 다 이제 알라 뭐 이런 것들이 유사 브랜드라고 걔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혹세무민 유사 브랜드. 아니 공산주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인류를 구원하고 중국인을 구원하는데 왜 니들이 구원한다고 옆에서 삑소리 내냐 이거죠. 그러니까 니들 안 돼. 저기 수용소 가. 감옥 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63년경부터 트럼프 당선 직전까지 2015년 정도까지 뭐냐. 혁명 없는 세상에서 무한액체예요. 혁명 없는 세상의 무한액체. 이미 60년대 되면 이제 막스 레닌주의 혁명, 급진 공산혁명 불가능하다는 거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사회에 대해서 앙심을 품은 세력이 관점을 바꾸죠. 혁명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한다가 아니라
무의미하다.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선과 악도 없다. 이런 상태에서 유의미한 게 하나 있다면 순간적으로 눈이 맞는 사람들끼리 스크럼 짜고 나가서 횃불로 불 지르고 촛불로 그슬리는 거다. 무한해체거든요. 이게 좌파 포스트 모더니즘. 1963년에 좌파 포스트 모더니즘을 딱 그 빵꾸를 뚫어서 딱 하늘을 열은 그런 책이 나오죠. 니체와 철학. 니체 앤 필로소피. 둘레즈가 썼습니다. 그래도 그 할아버지는 일관성이 있어서 자기 철학이 파산했다는 걸 아는 건지 70 넘어서 자살했어요. 한국에 그 좌좀 좌빨 글쟁이 중에 70 넘어서 자살한 사람 전 하나도 못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냐, 여기서는 산산이 빠개진 조가리 모음집이에요. 혁명이 없으니까. 그래 놓고 거기다가 그 무시무시한 무한해체 위에 진보니 공감이니 치유니 뭐 힐링, 컴패션 다 영어 번역한 거예요. 저거 영어가 훨씬 잘 써요, 쟤들. 그렇게 해서 위선으로 덧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쟤들이 2016년 이후 트럼프 이후는 뭐냐, 지금 급해지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노골적인 아주 혐오스러운 무한해체를 주장하죠. 2015년까지만 해도요, 굉장히 점잖은 척 흉내냈었어요. 요새는 아주 살벌해졌죠. 그 살벌한 걸 누가 옆에서 불을 질러주고 있냐, 아우라를 병풍을 써주고 있냐, 누가 지원해주고 있냐. 세계 최강의 빅미디어, 세계 최강의 빅텍, 세계 최강의 빅머니가 그렇습니다. 즉 무한해체가 노골화된 건 제 기억이 맞으면 2016년 트럼프 이후예요. 이건 뭐냐면은 가치지향 민초가 등장한 거에 대한 반작용이라고요. 그 첫 작품이 2016년 트럼프 당선이었거든요. 또는 영국 브렉시트. 자, 이들이 한 25, 6년 지배해 왔는데 마지막에 힘 떨치는 건 냉전 이후에 완전히 지배한 세상. 그러니까 1990년경부터 25, 6년 지배해 왔는데 퍽 하고 그냥 반란이 일어나서 성공해 버리니까 이빨 드러내고서 그 다음에는 철퇴를 내리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상태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이제 그전에는 그러면 이쪽에 그 우파 민초는 이런 근사한 내러티브가 없는 거예요. 2010년 전에는. 제대로 된 내러티브가 없어요. 우파 민초는. 그런 데 대한 감각이 없어요. 이 우파 민초 운동에는 그건 그냥 좀 막무가내 애국주의, 막무가내 부국강병 혹은 약간의 극우 냄새 이런 거가 이렇게 버무러져 있었던 거예요. 이런 가치 지향성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문명의 핵심 가치를 지향하는 게.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미국의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미국의 우파 운동에서 미국 예외주의라는 말을 쉽게 안 썼다고. American Exceptionalism. 미국 가치, American Value 이런 말 잘 안 썼어요. 이게 최근 현상이에요, 미국도. 그러면 이 가치지향 민초가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그 뿌리를 따지고 보면 스마트폰이에요,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가치지향 민초가 등장하려면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좀 제대로 된 개인들이 돼야 돼요. 개인됨, 개체성을 가져야 돼요. individuality.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가 개체가 되려면 자기 관점을 가져야 돼요. 자기 관점을. 사람별로. 그 옳든 그르든 일단 관점을 가져야 돼요. 자기 입맛과 자기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모여갖고 그거 신문에 난 소리야. 그게 맞아. 뭐 이래버리면 이건 신문에 매스미디어에서 줄줄줄줄 몰려다니는 존재지 개인 관점이 아니에요. 이게 스마트폰에 의해서 성립한 거예요. 일반화된 거예요. 일단 개인 관점은. 이제 다 자기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속이 다 자기 속을 갖고 있어요. 동시에 진실 존중의 바탕에서 끊임없이 자기 관점을 점검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 진실에 비추어서 자기 관념을 수정하는 거거든요. 진실이냐 아니냐. 근데 이러다 보면 손해가 올 때가 있어요. 자기 입장, 자기 이해관계랑 충돌하잖아요. 진실이. 그 불편한 진실이 그거 아니에요. 그때 이해관계 다 희생하세요. 전 그런 말은 잘 못하겠어요. 생활인들이고 월급 갖다 줘야 되고 집에 생활비 넣어줘야 되는데 당신 진실을 섬겨서
월급을 포기하시고 직장 그만두시고 진실되게 사세요. 이런 얘기를 하기가 저는 자격이 없죠.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는 분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러면 뭐가 돼야 되냐. 최소한 자기 입장 때문에 합리화시켜서 거짓을 두고 이게 진실이야. 이게 진실이야. 라고 말하는 건 안 해야 된다. 그러더라도. 자기 이해관계. 내가 집에 넣어줘야 되는 생활비 때문에 이게 진실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이거 한다. 그래 나 그런 놈이야. 나 그렇게 못난 놈이야. 그게 진정성이잖아요. 내가 진실이 이건 줄 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거 입 바른 소리 하면 직장 날라가고 생활비 집에 못 넣어줘. 그러면 나는 꾸역꾸역 일상을 살아. 이 진실을 배반하고 여기에 맞춰서 일상을 살아.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이게 진실이라는 걸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실을 섬길 만큼, 진실을 내놓고 섬길 만큼 실력과 기반이 안 된다. 그걸 스스로 인정해버리면 된다고요. 내가 진실을 무시하고 내 입장 때문에 이걸 섬긴다고 이게 진실이야, 이게 진실이야 라고 말하면 그 놈은, 그 인간은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진실과 나의 입장, 진실과 나의 이해관계 사이의 충돌, 괴리, 그걸 딱 보고 있는 거. 때로는 진실을 위해서 이해관계나 입장을 포기할 수 있고, 때로는 이해관계나 입장을 위해서 진실을 알면서도 그래 난 진실되지 못해. 최소한 이 점에 관해서는. 나 용렬한 인간이야. 라는 그렇게 인정하면서 진실이 아닌 것에 맞장구를 치기도 하고. 이 사람 그런 존재 아니냐 이거지. 그게 개인이에요. 그런 개인들이, 그런 존재들이 딕시글딕시글해야 이제 사회가 이제 가치지향 민초가 등장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이 형성된 거예요. 저는 형성되어 있다고 봐요. 충분 조건은 뭐냐. 내러티브하고 마실각이에요. 내러티브는 이건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지식인하고 종교인한테 있어요. 이건 언어와 상징이거든요. 이런 개인을 위한 진실이 뭔지 아는, 진실을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진실을 섬기지 못하는 상황을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면서 인정하기도 하는 그런 개인을 위한 철학, 역사 해석, 미학, 엔터테인먼트, 예술이 줄줄이 나와야 돼요. 이게 내러티브라고요. 그 다음 마실각엔 엮이거든요. 이 같은 개인들이 내러티브라는 건 언어와 상징이 이제 비슷비슷해지니까 서로 몇 마디 하다 보면 아, 쟤 과가 우리랑 통해. 서로를 식별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게 충분 조건이라고요. 우리의 경우에 필요 조건은 간신히 돼 있는데 충분 조건은 미약해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식인과 종교인이 자기 책임을 못 다한 거예요. 그 언어와 상징을 충분히 못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정치인이라는 건 뭐냐? 정치에 있어서, 정치를 통해, 정치를 위해 가치지향 민초의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의 충족을 돕는 자예요. 즉 보다 많은 사람이 개인화되는 것, 보다 많은 개인들을 위한 정치적 상징, 정치적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 보다 많은 개인들이 서로 마실 다니고 엮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 그게 정치인의 존재 이유다 이거예요. 오늘 제가 무시무시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21세기 정치인이 뭐냐 이거예요. 21세기에 없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가치지향 민초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가치지향 민초가 등장하는 상태에서 그 민초로부터 표를 받아서 먹고 사는 정치인의 직업적 소명, occupation, 혹은 그 정치인의 미션, 사명, 혹은 그 정치인의 존재이유, raison d'être,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가치지향 민초의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이다 이거예요. 정치인들이 다 각성해야 됩니다. 당신 그렇게 카메라 빨받고 잘난 체하고 돌아다니면 당신 그 존재 이유가 뭐야? 뭘 위해서 혹은 무엇 때문에 당신은 그렇게 카메라 빨받고 잘난 체할 수 있는 거야? 무엇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우리가
정치인들 스스로 물어야 돼요.